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제안하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토피아에서 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토피아는 땅 혹은 장소를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땅 혹은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자, 히라버의 어원을 두고 있고 동물을 의미하는 쭈라는 단어와 이 땅을 의미하는 토피아라는 단어가 합해진 주토피아라는 단어는 동물의 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요. 이 단어를 떠오르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료가 민중은 개, 돼지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신문지에 공고와도 역설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말과 달리 교육이란 친분을 창출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기회의 균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 관리의 이런 발언은 황당함을 넘어서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논했다면 과연 그런 정책들 어떻게 비춰질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폐차하고 보상금 받은 당신도 재활용으로 건강해진 자연도.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세호야, 너 세일인데 왜 안 왔어? 네? 가격 좋아, 부위자 좋아, 왜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왜 왔어? 티블레이어를 5대나 주는데 어떻게 안 와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 자민당이 압승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개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자민당을 포함한 연립 정권들이죠. 예.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 정당들, 특히 이제 그 개헌 세력이 그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 자민과 공명 등 연립여당과 그 오사카 유신회 등 이 개헌에 그 찬성하는 정당들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선거 대상 121석 중 75석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들 사당은 그 이번에 그 선거를 그 치르지 않은 의석 그 84석을 이제 포함하면 159석을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그 무소속 의원 4명만 더하면 개헌 가능한 163석. 163석을 이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 이 개헌을 그 지지하는 그 무소속 의원을 합할 경우에 사실상 개헌 저지선을 그 도파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앞으로 일본 헌법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민당은 27년 만에 그 단독 과반 122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우울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AIIB라고 얘기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여기에서 지금 홍기택 부총재가 6개월간 휴직을 하겠다 이러고 했더니 그 사이에 그 홍기택 부총재의 자리를 국장으로 강등시키고 다른 부총재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공모에 들어갔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될지 좀 참 문제인데요. 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그 지난 8일 이 재무담당 부총재직을 신설하고 오는 29일까지 그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그 지난달 13일 이 신임 재무담당 부총재 그 아시아개발은행의 부총재를 역임했던 이 프랑스 출신의 그 티에르 드 통구마 롱구의 말을 영입한다고 이제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확한 프랑스 이름도 아닌 것 같아요. 롱구의 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 반면 그 홍기택 부총재가 맡고 있었던 그 투자위험 관리 그 부총재 자리 이 국장급으로 이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한국으로서는 그 4조 원대의 그 분담금을 내고
마련했던 이 국제기구 부총재 자리가 지금 사라지는 이런 상황을 이게 좀 맞게 됐죠. 뭐 홍기택 부총재 본인은 이렇게 주장한대요. 그래서 자기 휴가 안 가려고 휴직 안 하려고 그랬는데 휴직을 시켰다. 그렇죠.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하라고 그랬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네.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잘못될 수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휴직을 함으로써 이렇게 된 거고. 예? 네. 그리고 중국이 만약 홍기택 부총재한테 휴직을 하라고 그랬다면 우리 정부한테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근데 여기에 이런 여파도 있는 데다가 또 사드 문제도 있어서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결국 우리 외교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시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이번 조치가 그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중국의 보복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일부에서는 있으나 그러나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사드 배치 이전에 이 결정된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한국은 이제 그 부총재 목을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정부의 예교력이 일단 뭐 시험대지에 서게 됐습니다. 또 이제 북한이 그 사드 배치를 그 공식 발표한 다음 날 오전 이 환경남도 그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이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신포급 잠수함에서 그 발사된 이 미사일 이 물 밖으로 튀어서 일단 점화에는 성공했지만 이 10km 고도에서 이제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우리 정부는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외교적 대응에 나설 이제 요량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야당 반응은 상당히 좀 다르죠, 그죠? 맞습니다. 예. 이 국민의당과 그 정의당 그 원점 재검토와 그 국회 등의 동의 절차를 이제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그 상임 공동대표는 그 국민투표의 그 필요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 어제 그 2004년 미군 기지 평택 이전 결정 때도 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은 선례가 있다면서 이 사드 배치 또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심상정 대표 또한 어제 그 기자회견을 갖고 그 국회 동의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더민주는 그 상당히 좀 애매한 입장인데요. 이 우상호 원내대표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필요로 했고요.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실리와 그 안전을 그 최우선하는 그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대응했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매우 좀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새누리당은 찬성을 하는데 근데 하여간 그 해당 그러니까 물망이 오르고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이 새누리당 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그 한미 동맹의 그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그 필요한 조치라는 그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경북 대구 지역 의원들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들 좀 필요가 나섰다고 하죠. 이 최경환 의원 지난 8일 그 사드 그 7곡 배치설에 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 항의를 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 지역 민심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철우 주호영 의원도 그 8일 청와대 동에서 그 박 대통령에게 그 7곡 배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지역이 선정될 경우에는 그 반발이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예. 7곡이 아니라 그 제3의 한반도 이 동남부 지역에 한국군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 선정이 됐다. 이제 이런 그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고. 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일간지 신문 기자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문제를 공고해야 한다고 말한 교육부 고위 관료.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중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 많이 알아보죠. 야3당은 뭐 일제히 그 규탄 성명을 내고 그 나양욱 기획관의 그 파면을 이제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나양욱 기획관 일단 그 보직 대기 발령 상태가 좀 돼 있죠. 예. 야3당은 특히 그 고위공직자의 그 이 같은 그 서슴없는 그 망언 파동에 대해서 이는 비단 나 기획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고위공직자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 아니냐. 이러면서 뭐 그 공직풍토 쇄신의 필요성을 이제 그 지적하고 났습니다. 새누리당도 어제 그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 대부분의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 백병규 시사평론가께서는 아침 사료는 어떻게 하고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좀 일단 아침은 좀 안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이런 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먹기가 좀 힘들어지는군요. 네. 예. 이거는 사실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인은 1%를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뭐 해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뭐 내 소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다고 하죠. 1% 글쎄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 살펴볼 텐데요. 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사드 반대인가요? 찬성인가요? 확실하게 정해졌나요? 우선 이 문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인데, 예. 박근혜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예. 너무 빨리, 너무 서둘러서 사드 배치를 합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게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 참 유감입니다. 예. 북한의 전략에 끌려간다.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과 우선 기본적으로 한반도 방어에 있어서 한반도 방어 자체에 있어서 사드가 실효성은 아주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한편 우리가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의 해우산하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의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이걸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이걸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이 지금 지난번에 무수단을 비정상적으로 고각도 발사해서 3,000km 갈 수 있는 걸 400km에다 떨어뜨렸거든요. 예. 이것은 말하자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식의 전략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의 핵 개발을 철저하게 막고 대북 제재에 더 강하게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외교적 안보적 카드로 썼어야 할 일을 너무 서둘러서 배치를 해버리고 나면 굉장히 우리 국익에 손해를 주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 게요. 실제로 우리 정부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사드를 협상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협상을 하는 이유가 중국의 나름대로 압력을 가하기 위한 협상이었다라는 분석도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당연히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리수영 외무상이 중국 방문했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내용이나 혹은 과거 최룡해가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을 겨우겨우 만났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게 잘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일단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발표를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외교사에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러시아가 동유럽의 미사일 기지 얘기했다가 결국 발표까지 했는데 나중에 그거 그냥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전략적 접근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 서두른 감이 있어요. 예. 이게 불과 지금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국익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지 아직 6개월이 안 됐거든요. 4, 5개월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중국 전승절에 자유진영 국가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 유일하게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고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제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고요. 예. 이 외교 안보나 경제라고 하는 종합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더 충분히 중국을 압박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안 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우선 중국 국민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걱정이 되는 것은 SNS상에서 중국 SNS상에서 나타나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반한 감정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익관리 차원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걸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국민투표로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다 많은 변수와 전략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외국 상대 국가와 그 설득하고 밀고 당기는 이런 전략적인 것을 선택하니까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투표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보편성과 또 모든 국민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제공을 받고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번 박근혜 정권처럼 그냥 결정해놨으니까 이대로 따라와라 하는 식의 결정 통보고 여론 압박식 이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국민투표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국민투표로는 적합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래도 이게 비중 있는 정치인이 이 국민투표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툭 던지고 이러는 거는 사실 좀 더 혼란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요. 어쨌든 지금 그 사드 배치 이거 가지고 지금 이 한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북방 삼각의 대립구도 이게 다시금 되살아나가지고 더 좀 안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오랜 어쩔 수 없는 그런 대립 갈등 그 속에 그 반도 국가로서의 어떤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국익을 위하여 외교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걸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은 어느 한쪽의 중심에 너무 깊이 빨려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신냉전 구도의 한 중심이 돼버리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많이 개방화되고 또 중국과 너무 긴밀한 연결을 맺고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변화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의 안보나 이것을 최우선으로 지켜준다는 확실한 보장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익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이 신속한 결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거 북의 전략에 잘못 말려 들어간 거다 생각되는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안보적으로 최대 위협이 북핵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 갖고도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강하게 북을 압박해서 절대 핵까지지 못하게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예. 이런 점을 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당내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김진표 의원께서 이번 당대표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 정해지셨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그런 또 의견 권고들을 많이 받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직생활을 30년 했고요. 정치권에 한 12년 들어와서 닦은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지금, 보수 정권 10년 동안 나타난 양극화와 부패의 심화, 그리고 무능함,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내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문제는 교체된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가 경영을 잘 해나가려면,
안정된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중도 개혁과 진보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고, 그것이 저는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으로 전체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하, 예.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당 대표는 우리 당을 중심으로 우리 당의 후보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우리 당을 차근하게 개혁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당내에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제 능력과 경험을 좀 기여를 해서 실질적인 정권 교체의 여건과 환경을, 또 그 교체된 정권의 성공적 국가 경영의 여건을 만드는 일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출마를 하시는 거죠? 출마? 뭐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 내에 여야를 막나누고 많은 개헌 추진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개헌 그래서 추진 세력들을 그분들과 뜻을 모으고 그 속에서 만일 만일 상당한 세력이 만들어지고 개헌이 실제로 추진되면 제일 좋고, 개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개헌은 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 그리고 교육 혁신이 다 포괄된 것인데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개헌을 추진하는 알겠습니다. 약속을 가진 정치 세력을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 이 일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야권 제가 통합이죠, 후보가 그죠?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개돼지 발언한 교육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망발이죠.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가진 관료들의 말에, 관료들의 그 재언과 행동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너무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도 그렇고 이 안보나 이런 문제도 좀 더 고도의 이번에 사드 배치 같은 것도 좀 더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관료들의 현상 유지적이고 안하무인적인 철원 재언 이런 것을 자꾸 박근혜 정부 관료들이 끌려다니는 그런 측면이 좀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쉐보레 스파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 이지트로닉 변속기로 다이나믹해진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50개월 할부 혜택에 90만 원 할인까지. 혜택도 취향 저격.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7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삼다 돌아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월요일 아침이죠. 7시 39분 13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정체가 조금 심한 편인데요. 국회대로 여의도 쪽으로는 목동교 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지만 이 뒤쪽으로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 이전부터 목동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 정체가 됩니다. 이 주변에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옥목교까지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각 방향 비슷하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강 동쪽으로 가는 길은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반대편 강 서쪽으로 가는 길 광진교 부근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각각 비슷한 곳에서 밀립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마장램프부터 내부순환로 내려 서기까지 주춤하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도 기름램프부터 정릉램프, 다시 홍제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압승을 했다. 저희가 오늘 방송 브리핑 시간에 뉴스 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아베의 꿈이라고 하죠. 헌법 구조 개혁 문제. 여기간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일본 내 분위기는 지금 이러한 선거 결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일보의 홍형 논설주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개표 끝났죠? 예, 개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예, 자민당이 과반수에서 딱 한 석이 부족하지만은 과반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 차지를 못한 거죠? 12개 정당이 나왔는데요. 자민당이 차지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과반을. 예? 자민당이 과반을 자민당이 과반에서 딱 한 석이 부족한데 과반으로 봐야 되겠죠. 과반석은 아닙니다. 과반 의석은 아니죠. 예. 딱 절반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 보도가 되신 대로 자민당이 연립하고 있는 정당 또는 연립하지 않은 정당이라도 야당 중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그런 정당을 다 모으면은 이게 헌법 발의에 필요한 일단 헌법 개정이라는 원칙에서 3분의 2가 넘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여기서 야당 진영이 물론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승리한 자민당은 이제 아베 총리도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는 개헌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전혀 선거 과정에서 말을 안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지적과 비판 또 이번 선거에서 제일 강조한 아베노믹스 경제 회생에 관한 실적을 보여야 되는 그런 이중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몸을 낮추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지금 개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헌법 구조 개정이 개정이 문제죠. 그렇죠? 자민당은 이제 구조를 개정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 내용을 구조가 보면은 다른 정당, 구조가 어떤 어떤 내용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구조는
일본 헌법의 저 제2장이 전쟁 포기 선언하는 장인데 딱 한 조입니다. 9조. 요게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권의 발동으로 전쟁이나 무력,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 그 전력을,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그 유명한 구조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개정을 하게 되면은 요 구조 개정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 합의가 없습니다. 자민당은 주장을 하지만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이 개정을 폐기할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을 더하자라는 그런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3분의 2라고는 현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자민당과 아베 수상이 이 개헌을 제가 여쭤본 거는요. 정치적으로 구조를 제가 여쭤본 건 구조를 개정을 했을 경우 뭐 개정을 하든 뭐 그걸 없애든 했을 경우엔 일본이 그렇다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일본이 구조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 표현으로 말하면은 소위 말해서 보통 국가죠. 예. 교전권을 가진 국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미 그 사실상 그 해석 변경을 통해서는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한다라고 이미 했지만은 그것을 명확하게 개헌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뭐 바꾸든 빼든 뭐 어떻게 하든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도 저 국민 투표를 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말씀하시죠. 개헌을 하려면은 개헌은 국회만이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주체는 발의를 할 수가 없고 국회만 하는데 예. 그것이 그 중참 양원의 재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할 수 있고요. 예.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민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개헌 내용을 전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단 지금 그 3분의 2 국회 중의원 참여원 양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태가 2018년 12월까지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그 2008년 12월까지 이내에 이 문제를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생기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국민투표를 붙이게 됐을 경우에 이른바 보통국가로의 일본의 전환,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본 국민들의 이게 재밌는 게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헌법 개정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3분의 2가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번 개헌이 그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이 걸린 투표라는 걸 아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관심이 있고 먹고 살기가 이제 빠듯하니까 실제 국민들은 이것이 개헌과 직결된 데는 의식이 절반 이상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베 수상은 개헌 이야기는 일체 선거 과정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과정에서는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니까 이번 선거 결과가 곧바로 개헌에 관한 국민 여론의 반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민당 아베 정권은 이제 국민들을 전력을 다해서 그쪽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반 동안의 그 성과를 보면 이 일본의 지금 집권 여당이 굉장히 그 발신력, 설득력이 큽니다. 국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걸로 생각되고요. 아마
아베 수상이 정치라는 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예. 어떤 거를 갖고 어떤 것을 버린다고 그런다면 아마 아베 정권은 틀림없이 개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개헌이 가능하다면 다른 것은 희생시키겠다는 그런 자세를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경제가 지금 아베노믹스를 3년 반을 하면서도 아직 중간밖에 못 왔다고 그러는데요. 예. 경제를 계속 강조해서 가면서 그 과정에서 만약 경제 문제를 걸고 다음번 선거를 할 때 선거 전에 경제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우선을 할 거로 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른바 보통 국가로서의 일본의 재탄생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베 수상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요. 일본의 현행 헌법은 일본이 자주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늘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점령군에게 강요된 것이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이제 역사에 남는 정치인 지도자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그러니까 결국 수상으로서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독일은 지금 헌법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기본법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예? 독일은 아직도 그 기본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 페어파숭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 점령군이 만들었다는 등 이걸 개헌하려고 하는 거 보면 아베 정권이 좀 상당히 극우적인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아베 정권이. 예.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통일일보의 홍형 논설 주간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